좋아요. 자,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이 정보를 얻게 될 것이고 보지 않으신 분들은 얻지 못합니다. 11월 25일에 마루샤브 1시 정도면 되나?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어쨌든 네. 1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모여서 갈까? 야, 근데 여기에 밥 먹으러 갑시다. 그거 멀지 않나 여기서? 네? 걸어갈 수 있... 아, 그래요? 네. 맛있는 점심을 사드릴게요. 맛있는 점심 사주라 해놓고 터치페이야. 시험 끝나고 뭐 이때는 뭐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끝난 것을 즐기시고요. 11월 25일입니다. 설레. 보자. 삼차 함수가 기함수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x에다 넣어볼 만한 숫자가 0하고 2 정도 넣어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그리고 미분해 볼 수가 있겠네. 미분을 한번 해볼까? g'x는 fx 마이너스 절대값 fx 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fx가 양수이면 0이 되고 fx가 음수이면 2배로 밑으로 내려가라 라는 뜻이겠죠? fx가 양수이면 0이 되고 fx가 음수이면 2배로 내려가라 라는 뜻이네요. G2하고 이렇게 나왔고 일단 G2하고 G0의 합이 얼마다? 0이다를 이용해서 G2하고 G0을 한번 구해볼게요. G2는 0부터 얼마까지? 2까지 fx dx가 되고 이건 빵이니까 G빵은 마이너스 인티그랄 2부터 0까지 절대값 fx dx 물론 이제 ft dt니까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위끝과 아래끝을 바꾸는 데서 사용을 하면 얘도 0부터 2까지예요. 오 이렇게 돼요. 근데 둘을 더한 게 얼마래요? 빵이래요. 이 둘을 더한 게 빵이에요. 언제 그렇게 되나요? fx가 거기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되겠네. 그쵸? 이해되니? 네. 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네. 0부터 2까지에서는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일단 중요한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fx 정보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x가 2보다 클 때에는 gx가 g2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gx가 이게 항상 g2보다는 크거나 같다. 증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아, 그래요? 그렇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g'x는요, 이렇게 돼요. g'x는 0이거나 아니면은 fx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오니까 g'x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그러네. g'x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 fx가 양수이면은 0이고 음수이면 마이너스 2f니까. 근데 이 사이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f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아까 뭐였지?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가 2보다 클 때 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g2가 돼야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해돼요? gx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래프가 돼야 되거든요. 다시 fx가 양수였으면 요거, 음수면 이거니까 그냥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내가. fx의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볼게. 기함수 여기는 이제 뭐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0부터 2까지는 뭐가 된다고? 0부터 2까지는 뭐가 돼? 0부터 2까지는
음수야. 그러니까 2가 이 사이에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냐? 2보다 큰 수에서는 gx가 g2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요. 오케이? 그럼 gx가 뭐 한다는 뜻이야?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2보다 크거나 같으면 g2보다는 gx가 항상 크거나 같아요. 증가한다는 뜻이라고. 근데 gx를 증가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얘는 0이 된다는 뜻이고, fx가 그러면은 이게 gx, g'x가 0이 된다는 것은 fx가 양수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아, 여기가 정확하게 얼마? 2가 되어야 되구나.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fx야. 2를 경계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저 그래프 g'x를 그려보면은 g'x가 이렇게 돼요. 다시 fx가 양수이면 0, g'x. 양수이면 0, 음수이면 이것은 몇 배? 2배. 이것은 몇 배? 2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형광펜으로 칠하는 아이가 g'x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gx를 그리면 gx는 이렇게 돼요. 개수가 음수니까 뭐하게 될 것이고 감소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뭐가 되고 평행하게 나오게 될 거고, 여기서 다시 뭐하게 되고 감소하게 될 것이고 다시 평행하게 되고, 이렇게 gx가 그려집니다. 여기 x가 0일 때, 2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져요, gx가. 네,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지금 g'x를 fx가 양수일 때는 이거, 음수일 때는 이거라고 했으니까 g'x가 음수일 때는 2배, 양수일 때는 0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나와 있네. g2하고 g0의 합이 얼마? 0이라고 했거든요. g2와 g0의 합이 0이니까 x축이 여기 한가운데 있어요. g2와 g0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걸로 fx가 확실하게 구해졌고요. 이제 k 값을 구해야 될 텐데, 얘로 가야겠네요. g2 구해볼까요? 오케이. 여기 g2를 보시면은 0부터 2까지 fx를 접근하는 거예요. 0부터 2까지 접근한 여기의 넓이가 g2인데요. 오케이. g2를 한번 바로 구해볼게. 저거 그대로 접근하면 되겠죠. 접근하면 되는데 공식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공식을 사용해서 가면, 어떤 공식, 점대칭인 상태에서 여기의 넓이 s를 구하는 공식, y는 x의 세제곱하고 블라블라 나왔을 때 이 간격을 d라고 하면 당연히 d에 4제곱에 비례하게 되고, 거기를 얼마로? 4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만큼 보정을 해주면 넓이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기의 넓이는 d의 4제곱에 나누기 4를 하고 최고차의 개수 1이었으니까 넓이가 4가 나옵니다. 넓이가 4가 나오니까 정적분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이거는 상수니까 그대로 써버리는 거고요. 지울게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이 친구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g2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았으니까 gk는 마이너스 4 곱하기 9 플러스 9 곱하기 마이너스 4는 0이 되니까 gk가 얼마인 것을 찾으시오? 36인 것을 찾으시오. 이거는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gk에다가. 근데 조금 더 쉽게 할 거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의 넓이가 지금 아까 4였습니다. 그쵸? 그럼 2배 한 여기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8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넓이는 원함수의 높이차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넓이가 얼마라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넓이가 8이라는 게 나왔으면은 여기에 함수값의 높이 차이가 얼마이다? 8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4이고 여기도 4야. 여기에서 함수값이 정확히 얼마냐면 4가 되는 거예요. 높이차, 넓이만큼 높이차가 나오는 거니까. GK가 36이 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어딘가에 K가 있을 것이고, K는 여기 음수인 부분에 있을 것이고, 여기 값이 얼마가 돼야 돼? 36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높이차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적분을 했더니 높이차이가 얼마니까? 32니까 마이너스 32가 나오면 돼. 다시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쭉 적분을 하면 거기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2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인티그랄 K부터 마이너스 2까지 적분을 하면 누구를? GX를. 여기에서의 GX는 FX의 몇 배? 2배인 것이 GX야. 2배의 FX. 이 친구를 적분하면 얼마? 32가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2를 약분시키면 16이 나와야 되고, 인티그랄 K부터 마이너스 2까지 FX가 아까 뭐였냐면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A 값이 4니까요. 저기 이어서 얘를 계산한 게 16이다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에다가 K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16,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8 빼기 4분의 K의 4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을 한 게 16, 얘는 넘어가니까 20, 양변에 4를 곱하면 K의 4제곱 마이너스 8K의 제곱 플러스 80은요. 계산을 잘 했는가 보는 건데 숫자가 어찌 마음에 안 드는데 80은 아닌 것 같죠? 계산 다시 체크. 일단 여기가 2니까 이 3차 함수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에 x가 되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돼요. 이 3차 함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돼. 그리고 아까 이 넓이가 8이었으니까 적분하면 넓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정확히 가운데 대칭에 x가 있으니까 여기는 4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GK가 36인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 어딘가에 K가 있을 것이고, 36이 되려면 이 높이 차이가 32, 높이 차이가 32라는 것은 여기서부터까지 넓이가 얼마? 32이다. 오케이. 마이너스 32가 돼야죠. 오, 그렇죠. 부호가 바뀌었네요. 찾았어요. 오케이,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에다가 마이너스 4가 넘어가니까 12. 마이너스 12. 여기다 4를 곱하면 48. 2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8은요. 그러면은 12 곱하기 4를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4니까 K의 제곱은 얼마? 12입니다. 라고 이렇게 K의 제곱값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제의 조건들 맞게 함수 그래프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 뒤부터는 이제 계산, 여기는 계산입니다. 이제. 자, 여기서 내가 이야기 나온 게 지금 어떤 거냐면, 요즘에 최근에 많이 다루진 않았었는데, 자, 여기 봐요. 만약에 도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도함수가 있어. y는 f'x가 있어요. 여기의 넓이가 4이고 여기의 넓이가 만약에 6이라고 했을 때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뭐에서의 의미? 도함수에서의 의미 말고 원함수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요. 여기를 내가 그냥 편하게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할게. 이 상황은 이렇죠.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fb-fa 맞아요? fb-fa가 얼마라는 거죠? 넓이가 4니까 4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b, b에서의 함수값하고 fa, a에서의 함수값의 이 차이가, 이 높이값의 차이가 얼마라는 거야? 이 넓이만큼 나온다 이 말이야. 높이의 차이가 넓이다라는 거야 지금이.
이해되니? 다시 한번 f'x를 a부터 b까지 분하게 되면 그것을 기하학적인 의미로 여기에 넓이가 나오게 되는데 그 넓이를 다시 수식으로 관찰하면 fb-fa니까 이 넓이만큼 fb와 fa 높이값의 차이만큼이 나온다고 해. 여기가 6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높이 차이가 얼마 차이나? 6 차이 난다라는 뜻이라고요. 넓이가 6이란 말은 정적분의 값은 얼마지만 마이너스 6이지만 정적분의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말은 이 높이가 6만큼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 함수값의 차이가 함수값이 6만큼 내려가고 있다. 되었나요? 그 말이라고 해. 그래서 얘를 표현하면 인티그럴 b부터 c까지 f'x의 dx는 fc-fb인데 이걸 하면 얼마가 나왔어? 마이너스 6이 나왔고 그러니까 함수값의 차이는 얼마? 6. 함수는 어쨌든 6만큼 내려간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정적분에서 그 넓이는 곧 함수값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넓이만큼 내려갑니다. 넓이만큼 내려갑니다. 넓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도함수가 여기에 넓이가 8일 때 이 아이가 여기서 이만큼 8만큼 내려가는 거고요. 여기에 넓이는 빵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오케이. 이 높이 차이가 32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넓이가 32라는 뜻이라는 거죠. 높이 차이가 32라는 것은 넓이가 30이라는 거예요. 넓이가. 그래서 K부터 마이너스 2까지 정적분한 게 마이너스 32라고 해서 계산을 마무리시킨 겁니다. 잘 안 나오다가 오늘 좀 나왔네요.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28번 문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이 부분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봐보죠. 이 아이는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SK라고 했고요. 그 SK를 식으로 표현하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가봅시다. 가로축, 세로축이 아닌 가로축을 n등분을 했습니다. 전체 1을 n등분 했으니까 한 칸당 n분의 1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y값은 n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k가 되겠죠. n분의 k가 되니까 우리는 이 함수를 y축에서 관찰하는 것은 역함수지 않습니까? 이 너비는 역함수에다가 누구를 대입한 거야? n분의 k를 대입한 거야. 역함수에다가. 됐니? x좌표니까 역함수에다가 n분의 k를 대입한 거라고 이해하세요. 됐니? 이쪽 y축을 기준으로 보면 역함수입니다. 그렇다면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죠. 이 변의 길이는 1-f 인버스 n분의 k가 되는 것이고 이 변의 길이는 그냥 n분의 k가 되는 거니까 sk를 나타낼 수 있죠. sk는 가로 곱하기 세로 오케이 n분의 k 곱하기 1-f 인버스 n분의 k가 되겠네요. 오케이 리미트 n분의 1 안쪽에다 집어넣죠. sk 이미 쓴 거 다시 한번 쓸게요. 곱하기 n분의 1 이 값이 얼마가 돼요? 8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리미트를 갖다가 시그마하고 그러니까 급수를 갖다가 정적분을 만들면 시그마를 뭘로 만들고 인티그럴 0부터 1까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n분의 k를 뭘로 만들고 x로 만들고 그 다음에 n분의 1을 뭘로 만들고 dx로 만들고 이거 까먹었으면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기본수 찾아가지고 이건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는 거야. 와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fx의 제곱에 대한 뭔가를 물어봤어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경험이 있어야 확신을 갖지.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원함수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역함수를 원함수로 바꿔야 되는데 역함수를 원함수로 바꾸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지. 여기 자리에다 x 자리에다 x를 넣는 게 아니라 뭘 집어넣으면 fx 또는 ft를 집어넣으면 얘가 뭘로 나와? x로 튀어나오게 되는 걸 이용하면 돼. 그래서 역함수를 없애고 싶으면 x 자리에 fx를 집어넣으면 된다. 근데 여기에 x를 집어넣으면 다소 문자가 헷갈릴 수 있으니 ft라고 쓸게요. 뭐를? x를. 이 친구를 대입하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렇게 되죠. f 프라임 t dt는 dx가 되겠네요. 맞아요? 범위는 어떻습니까? x가 0부터 1까지인데 x가 0이면 fx는 1이고 x가 1이면 fx는 0이니까 1,0이 되겠죠. 그럼 저 식 다시 정리할게요. 인티그랄 1부터 0까지 1 마이너스 f의 인버스에다가 ft를 집어넣으면 그냥 t가 나온다고. x는 뭐예요? ft. dx는 뭡니까? f 프라임 t dt. 자, 그때 여기서 이 부분 f 인버스 f는 그냥 t하고 똑같으니까 지울게요. 얘는 t입니다. 되었습니까? 여기서 뭘 느껴야 되냐면 아,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뭐 fx의 제곱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어. 이 친구는 fx의 제곱을 미분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fx의 제곱을 미분해서 만드는 거야 이게. 그치? 그러니까 fx의 제곱 미분해서 만드는 식으로 최대한 표현해주고, 근데 여기도 거슬러 아래 끝과 위 끝이 다르니까 아래 끝과 위 끝이 아래 게 더 크니까 위아래 바꿔주고 부호부터 바꿔줘. 여기가 1-t가 아니라 t-로 바꿀 수가 있겠네 이렇게. 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2를 곱해줄게. 이렇게 양변에 2를 곱해줄게. 왜냐하면 이 식을 눈에 띄게 바꾸려고요.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불편하니까 x로 바꿀게. 다시 x-1 여기에는 저 친구는 fx의 제곱의 도함수 이렇게 바꾸려고요. 그래야 내가 방향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dt를 그냥 t를 그냥 x로 바꿨습니다. 얘가 얼마? 4분의 1. 보니까 그저 미적하면 되겠네. 이 친구를 그러면 마이너스 나왔어. 가추. 그래서 이거 1 대입하면은 0 대입하면은 f0의 제곱 마이너스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fx의 제곱. f0은 문제 있어. f0은 1이야. 너는 1이야. 그러니까 너는 얼마야? 4분의 3. 네, 이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역함수의 값이 역함수를 적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요, x 자리에 fx를 대입해요. 또는 ft를 대입해요. 그 x 자리에 ft를 대입하면 그대로 사라져가지고 x나 t가 나오게 되니까. 알겠니? 역함수를 적분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렇게 대입해 정리하는 거야. 끝나요? 자, 수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있습니다. 28번까지 가기는 좀 그렇죠? 네. 이런 정도는 그리고 29번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은 다시 살릴게요. 29번은 됐나요? 네.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페이지를 하나 통째로 쓰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고 원점을 지나가긴 해요. 이 곡선 자체로.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간에 그려지는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여기에 접한다고 해요. 이거를 fx가 이미 있으니까 얘를 gx라고 잡고 얘를 hx라고 잡을게요. h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mx, gx는 여기에 있는 이 함수 x 곱하기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tx. 식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접선을 두 개 그릴 수 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나 봅니다. 됐나요? 근데 두 개의 접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 이건 탄젠트 덧셈 정리를 쓰라는 거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 식 한 번만 해서 살포시 쓰고 가볼까? 예. x축과 이루는 각을 알파, x축과 이루는 각을 뭐 베타 라고 했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로 가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아니라 이 전체 값의 절대값을 씌운 것이 각이 되었죠. 그래서 뭐 일마탄탄분의 탄마탄 1뿔 탄탄분의 탄마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얘는 분명히 그걸 써야 돼요. 그냥 두 직선을 이루는 예각이 FT니까. 오케이. 네. 어쨌든 두 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가야 됩니다. 여기서 탄젠트 알파는 뭐예요? 기울기죠, 기울기. 탄젠트 베타도 뭐예요?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만약 접선의 기울기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써야 돼. 좀 더 연출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합시다. 어떻게 하지? 여기를 그냥 원점이라 하고요. 원점에서 접하긴 하거든요. 요 두 개의 각을 세타. 이 세타가 FT.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되었어요? 그때 이 접점의 좌표를 뭐 P라고 잡는다면 여기를 P1, 여기를 P2라고 하면은 F'P1이 기울기, F'P2가 기울기예요. 내 말 이해되니 이거? 그러니까 접점이 어딘가 있을 거니까 두 점에서 접하는 게 두 개가 있대요 지금 어떤 원점에서. 이해되니? 원점을 얘가 지나가니까 무조건 원점에서 접선은 무조건 나와. 원점을 지나가고 얘도 원점 지나가니까 둘 다 원점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접선은 무조건 나와. 여기서 기울기가 F'P1, 여기서 기울기 F'P2. 그러면은 각이 FT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FT는 이렇게 써진다고. 탄젠트 FT는 탄젠트 두 개의 각 기울기 뭐 알파1, 세타1, 마이너스 세타2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그 값이 탄젠트 세타1이 F'P1이고 이 값이 탄젠트 세타1, 네가 탄젠트 세타2, 기울기가 탄젠트 값이니까. 됐니? 1뿔 탄탄분의 탄마탄. 근데 그것이 곧 우리가 구하게 될 기울기 F'의 P1, F'의 P2, 1 플러스 F'의 P1, F'의 P2.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쨌든 뭘 구해야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어쨌든 구해서 식으로 써야 돼. 그걸 갖다 미분해야 돼. 그러면 진행하자. 됐어. 오케이. P라는 점에서 접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 두 가지를 쓰고 시작해야 돼. GP와 HP
같아요. G 프라임 P와 H 프라임 P 같다. 이걸로 P가는 식을 정리해야 돼. 자, G 프라임 P가 꽤 귀찮으니까 쓰고 갈게요. G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하고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고 2x의 마이너스 t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tx. 그러니까 G 프라임 X는 x의 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 1에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tx 이렇게 G 프라임을 써줍니다. 자, 쓸게 하나씩 이제. 너 얘를 쓰면 GP P의 2의 P의 제곱 마이너스 TP HP MP G 프라임 P 2P의 제곱 마이너스 TP 플러스 1 2의 P의 제곱 마이너스 TP MP 프라임은 M 기울기 M이니까 두 식을 연립해야 되는데 나누면 되죠. 두 식을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 얘 둘이 사라지면서 2P의 제곱 마이너스 TP 플러스 1분의 P는 P가 되겠네요. 근데 P가 0인 것은 이미 구했거든요. 만나는 교점이 0인 건 이미 찾았습니다. 그래서 P가 0인 것을 얻어내고 양변을 P로 나눌게요. 그러면은 이제 P가 0 또는 2P의 제곱 마이너스 TP 플러스 1은 1이 돼야 되니까 오케이? 여기서 그럼 2P의 제곱 마이너스 TP가 또 0이니까 P가 0인 거 이미 체크했으니까 P는 다시 2분의 T가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의 교점 찾았습니다. 0하고 2분의 T. 되었습니까? 그럼 나는 뭐를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되냐면 F 프라임이 아니죠. G 프라임이죠. 거기서 기울기를 알아야 되니까 G 프라임 0하고 G 프라임 2분의 T를 표현해야 됩니다. G 프라임 0은 이게 이제 기울기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G 프라임 0 대입해봐. 여기다 0 대입하면은 1만 남네요. G 프라임 2분의 파이 2분의 T는 대입해볼까?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하니까 2분의 T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플러스 1 2에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와우 2에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 이 친구는 이제 1보다 작겠네요. 그렇죠? 얘가 기울기가 더 큰 놈이니까 얘를 뭐 FP1이라고 하고 얘를 F'P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있는 식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입만 시켜주면 됩니다. 탄젠트 FT는 그러므로 마지막 탄젠트 FT는 왼쪽에 있는 식 보면서 그대로 쓰세요. 1 플러스 두 개의 기울기의 곱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t의 제곱 분의 두 개의 기울기의 차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t의 제곱. 오, 생각보다 예쁘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양수 A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탄젠트 FA는 2분의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때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A가 계산해야 돼. 저 식이 복잡하니까 1 플러스 세모 1 마이너스 세모가 얼마? 2분의 1인 거 찾으면 되고 저거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2 크로스로 곱하면 2 빼기 2 세모는 1 플러스 세모 3세모가 1 세모는 그래서 얼마? 3분의 1
세모가 뭐였냐면 2의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2의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이게 얼마? 3분의 1이다. 이거 괜찮네. 그러면은 역수 취하면 2의 4분의 t제곱이 3. 그러면은 4분의 t제곱은 ln 3. 4를 곱하면 t는 양수니까 2 루트 ln 3 됐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요놈일 때 계산하니까 a는 뭐가 나왔냐면은 t니까 2 루트 ln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값 세모값이 아까 2의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의 값은 보니까 3분의 1이 나왔습니다. 저걸 계산해서 이 두 가지를 얻어냈고요. 복잡하죠? 이제는 이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미분해서 a만 대입하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요거예요. 귀찮아요 정말로. 식이 좀 깁니다. 이 친구를 양변을 미분하면 시컨트의 제곱에 ft에 곱하기 f 프라임의 t는 우변 미분하니까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t의 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하고 분자 미분하면은 뭐가 되니? 2분의 t의 제곱이 아니라 2분의 t 2의 마이너스 4분의 t의 제곱에 와 이거 너무 귀찮아.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넣고 분모 미분하고 이거는 그냥 계산 과정이니까 지울게. 분자 그대로 넣고 분모 미분하고 분모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t 2의 마이너스 4분의 t의 제곱이 나와. 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줘. 그래서 계산해. 2분의 t의 2의 요놈 2분의 t의 요놈 더하니까 t의 2의 마이너스 4분의 t의 제곱 나와. 그리고 얘 둘이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죠. 됐어. 어쨌든 미분해서 정리하니까 얘가 이렇게 됐네. 계산해서 그냥 이렇게 된대요. 그때 여기다가 뭘 대입해서 a를 대입해서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너무 복잡해. 여기다 a를 대입할게요. a 다 구해놨어. 탄젠트 FA가 2분의 1이야. 2분의 1. 시컨트 FA는 시컨트가 코사인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될 것이고 계산하면은 4분의 5가 되겠네. 제곱하니까 곱하기 F 프라임 A. 자 여기에서는 A가 얼마였냐면 엄청 귀찮아. 계산이야. A가 아까 얼마였어? 2 루트 ln 3. 얘는 얼마니? 3분의 1. 얘가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4. 9분의 16. 계산해야 돼. 4. 그래서 양변에 9를 곱하면 3이 남고 5분의 4를 곱하면 결국에는 10분의 3 루트 ln 3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계산이 좀 길었죠. 이 정도면 충분히 29번이 아니라 30번으로 가도 뭐 부족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이 좀 길었어요. 개념 자체가 복잡하진 않았어요. 추론 자체가 복잡하진 않았는데 계산 과정이 좀 길어서 까다롭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몇 가지 개념들을 짬뽕 시켜서요. 문제가 좀 어렵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쪼가리들을 알아야지. 쪼가리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두 직선이 이루는 각들은 종종 나오니까 한 번씩 나오면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리하세요. 볼 때마다 정리해야 돼.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런 문제들은 아마도 필러 문항의 소재보다는 사실 앞에 한 8번, 9번, 10번 요 정도 선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틀리면 안 됩니다.
가끔 나오는 것들은 나올 때마다 챙겨 놓으시고 정리해 놓으시고 포스트잇 붙여놓고 시험 본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봐야 돼요. 시험장 내에서도 봐야 됩니다. 쉬는 시간에 30분이나 있으니까. 됐니? 그리고는 네, 선생님 봤을 때 요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개념이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좀 불편했지, 나머지 식 정리나 이런 부분들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식 정리 자체가 복잡하진 않았어요. 그냥 계산이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 문제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절대 결석하지 마세요. 다음 주는 절대 결석하지 마. 이런저런 이야기들 할 게 많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고요. 수능 끝나고 다음 주에 보고 우리는 수능 끝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봅시다. 끝났으니까요. 고생했어요. 수능 끝나고 종이